81세, 이 나이부터 걷기가 갑자기 무너지는 이유. 여러분, 이런 말 한 번쯤 해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아픈 데는 없는데 요즘 들어 걷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어제까진 괜찮았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집니다. 특히 81세 전후 이런 이야기가 유독 많이 나옵니다. 계단이 겁나고 길이 평평해도 자꾸 멈추게 되고 걷다가도 넘어질 것 같다는 느낌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나이가 나이라 어쩔 수 없지. 운동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더라. 하지만 오늘 이 생각을 반드시 바꿔야 합니다. 81세 이후에 걷기 힘들어지는 이유는 단순히 나이를 많이 먹어서가 아닙니다. 이건 갑자기 찾아온 노화도 아니고 운동 부족의 벌도 아닙니다. 이미 몇 년 전부터 조용히 쌓여온 변화가 이 나이에 한꺼번에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멀쩡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내 다리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영상에서는 왜 하필 81세 전후에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운동을 해도 효과가 없다고 느껴졌는지, 다리에 힘이 빠지기 전 이미 나타났던 신호들, 80대에도 안정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를 어려운 의학 이야기 없이 생활 속 언어로 하나씩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더 열심히 운동하세요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라는 이야기입니다. 81세 이후 몸은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은 운동을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래서 그랬구나.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구나.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81세 이후 걷기가 무너지는 진짜 이유 차분히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1부 81세는 왜 노화의 가속 구간인가? 여러분, 사람의 몸은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천천히 약해진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계단식으로 무너집니다. 70대에는 어제보다 조금 불편하다는 정도였다면 81세 전후부터는 어제까지 되던 게 오늘은 안 된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찾아옵니다. 왜 그럴까요? 1. 회복 속도가 임계점을 넘는다. 70대까지만 해도 조금 무리해도 하루 이틀 쉬면 다시 돌아옵니다. 하지만 81세 전후에는 다릅니다. 한번 피로하면 그 피로가 몸에 남습니다. 다음 날,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집니다. 이렇게 회복이 늦어지면 몸은 항상 지친 상태로 움직이게 됩니다. 지친 몸으로 걷는다는 건 넘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는 뜻입니다. 2. 근력보다 먼저 무너지는 것이 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리가 약해져서 못 걷는 거겠지. 하지만 실제로는 근력이 먼저 무너지지 않습니다. 81세 이후에 먼저 흔들리는 건 중심을 잡는 능력입니다. 발을 디딜 때, 몸의 무게를 옮길 때, 방향을 바꿀 때, 이 모든 순간에 몸이 살짝 늦게 반응합니다. 이 작은 늦음이 쌓이면 걷는 게 불안해지고 뇌가 먼저 멈추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그래서 힘은 있는데 걷기가 무섭다. 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3. 몸과 머리의 연결이 느슨해진다. 81세 전후에는 몸과 머리 사이의 연결 속도가 느려집니다. 발을 내밀었는데 뇌에서 지금이다라는 신호가 늦게 온다. 그래서 발이 바닥에 정확히 안 맞는다. 이때부터 발이 끌리고 걸음이 짧아지고 자꾸 멈추게 됩니다. 이건 병이 아닙니다. 속도의 문제입니다. 4. 버텨왔던 것들이 동시에 무너진다. 81세는 갑자기 약해진 나이가 아닙니다. 그동안 버텨왔던 것들이 한꺼번에 내려앉는 시점입니다. 예전엔 버티던 관절, 참아오던 피로, 익숙해서 몰랐던 불균형. 이게 이 나이에 동시에 드러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느껴지는 겁니다. 나 진짜 늙었구나.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관리 기준이 바뀌는 전환 구간일 뿐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1세는 근력이 사라진 나이가 아니라 조절 능력이 급격히 떨어지는 나이입니다. 그래서 70대에 하던 방식 그대로 운동하면 왜 효과가 없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장에서는 운동을 해도 소용없게 느껴졌던 진짜 이유, 이 부분을 정확히 풀어드리겠습니다. 2부, 운동해도 소용없게 느껴진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을 안 한 것도 아닌데요. 나름대로 꾸준히 했습니다. 맞습니다. 운동을 안 해서가 아닙니다. 문제는 운동의 양도 아니고 의지도 아닙니다. 문제는 딱 하나, 운동의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 70대 방식이 80대에도 통할 거라 믿었다. 70대까지는 많이 걷기, 땀나는 운동, 근력 위주의 동작, 이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81세 이후에는 몸이 다르게 반응합니다. 이제는 더 세게, 더 오래, 더 자주 한다고 좋아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을 더 불안하게 만듭니다. 2. 힘은 있는데 쓸 타이밍을 잃었다. 이 시기에 가장 큰 착각이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못 걷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힘은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언제 힘을 써야 하는지, 어디에 힘을 줘야 하는지, 이 감각이 흐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계단에서는 멈칫하고, 방향 바꿀 때 휘청하고, 걷다가도 갑자기 멈추게 됩니다. 이건 근육 문제가 아니라 조절 문제입니다. 3. 운동이 오히려 불안을 키운 경우, 많은 분들이 운동 후 이렇게 느낍니다. 하고 나면 더 불안해요. 다리가 떨려서 겁이 납니다. 이건 운동이 나빠서가 아니라 지금 몸 상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곤한 상태에서 운동, 회복 안 된 상태에서 반복, 속도를 줄이지 않은 걷기. 이런 운동은 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버티는 중이야. 그래서 몸은 더 조심하려고 하고 움직임은 더 경직됩니다. 4. 많이보다 정확하게가 중요한 시점. 81세 이후에는 운동의 기준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중요한 건 횟수, 시간이 아니라 안정감입니다. 서 있을 때 흔들리지 않는가, 멈췄다가 다시 움직일 수 있는가, 발을 정확히 디딜 수 있는가. 이게 먼저 회복돼야 걷기도 살아납니다. 5. 그래서 운동이 소용없다고 느낀 것이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운동이 효과 없었던 게 아니라 몸이 요구하는 방식이 바뀌었는데 운동만 그대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할수록 나는 왜 안 되지? 라는 생각만 쌓였습니다. 하지만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건 실패가 아닙니다. 전환 신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다리에 힘 빠지기 전 이미 시작된 신호들, 이걸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3부. 다리에 힘 빠지기 전 이미 시작된 신호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순식간이었어요. 하지만 냉정하게 말하면 갑작스러운 일은 아닙니다. 몸은 항상 미리 신호를 보냅니다. 우리가 그걸 지나쳤을 뿐입니다. 1. 서 있을 때부터 달라졌었다. 가장 먼저 변한 건 걷기가 아니라 서 있는 자세입니다. 이런 변화 기억나십니까? 서 있으면 자꾸 체중을 바꾼다. 한쪽 다리에 오래 못 선다. 신발을 서서 신기 힘들어졌다. 이건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이 중심을 못 잡는 상태입니다. 2. 멈췄다가 다시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예전에는 멈췄다가 바로 걸을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멈추면 한 박자 늦는다. 첫 발이 잘 안 떨어진다. 이건 몸이 아니라 신호 전달이 느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뇌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조금만 더 조심하자. 그 순간부터 걷기는 더 불안해집니다.
방향 바꿀 때 불안해졌다. 걷기 중 가장 위험한 순간은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바꿀 때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셨을 겁니다. 사람 피하다가 휘청, 뒤돌아보다가 멈칫, 집 안에서도 방향 전환이 불편. 이건 힘이 없는 게 아니라 몸의 반응 속도가 늦어진 상태입니다. 4. 시선이 바닥으로 내려갔다. 어느 순간부터 자꾸 바닥만 보며 걷게 됩니다. 발이 잘 디뎌지는지 확인. 넘어질까봐 시선이 아래로. 이건 습관이 아니라 불안의 신호입니다. 몸이 지금은 위험해라고 스스로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5. 피곤하면 갑자기 다리가 말을 안 들었다. 아침에는 괜찮다가 오후만 되면 피곤해지면 갑자기 발이 끌리고 걸음이 짧아지고 멈추고 싶어집니다. 이건 근력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회복력이 떨어졌다는 신호입니다. 핵심 정리. 이 신호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다리가 약해진 게 아니라 몸의 조절 시스템이 흔들리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걸 나이 탓이겠지 하고 넘기면 어느 순간 정말로 걷기가 무너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2단계에서 방향을 바꾸면 회복의 기회는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80대에도 안정적으로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4부 80대에도 잘 걷는 사람들의 공통점. 같은 80대인데도 누군가는 평지를 안정적으로 걷고 장을 보러 혼자 다니고 계단도 조심스럽게 오르내립니다. 반면 누군가는 집 안에서도 불안하고 몇 걸음만 가도 멈추고 이제 걷는 게 무섭다고 말합니다. 이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도 아닙니다. 걷는 방식의 차이입니다. 공통점 1. 느리게 걷는다. 잘 걷는 분들은 절대 서두르지 않습니다. 보폭이 크지 않고 속도를 스스로 낮춥니다. 그래서 몸이 따라올 시간을 줍니다. 빨리 걷는 사람보다 안정적으로 걷는 사람이 더 오래 걷습니다. 공통점 2. 첫 발과 마지막 발을 의식한다. 잘 걷는 분들은 걷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압니다.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멈추기 직전의 마지막 발. 이때 허리를 세우고 몸의 중심을 먼저 잡습니다. 그래서 휘청거림이 적습니다. 공통점 3. 걷기 전에 이미 몸을 켜둔다. 이분들은 갑자기 걷지 않습니다. 잠깐 서서 발바닥 느낌을 확인하고 호흡을 고른 후 천천히 움직입니다. 몸에게 이제 움직인다고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공통점 4.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 잘 걷는 분들의 특징은 한 번에 많이가 아닙니다. 하루 10분, 하루 5분이라도 매일 빠지지 않습니다. 몸은 자주 쓰는 동작을 잊지 않습니다. 공통점 5. 피곤하면 과감히 쉰다. 이분들은 참지 않습니다. 조금 불안하다. 오늘은 힘들다. 이 신호가 오면 바로 멈춥니다. 그래서 큰 사고를 피합니다. 공통점 6. 걷는 자신감을 유지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공통점입니다. 잘 걷는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천히 가면 괜찮아. 조심하면 아직 할 수 있어. 두려움이 아니라 통제감을 가지고 걷습니다. 이 차이가 몸을 살립니다. 핵심 정리. 80대에도 잘 걷는 사람들은 강해서가 아니라 알아서 조절하기 때문에 잘 걷습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해결책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5부. 지금부터 반드시 해야 할 5가지 해결책.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드셨을 겁니다. 그럼 이제 뭘 해야 하나요? 이미 80이 넘었는데 늦은 거 아닌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해결책 1. 걷기 속도를 의식적으로 절반으로 줄이세요. 가장 먼저 바꿔야 할 건 운동 종류가 아니라 속도입니다. 빨리 걷기, 많이 걷기. 이제는 천천히 흔들림 없이가 기준입니다. 속도를 줄이면 발 디딜 시간이 생기고 몸이 중심을 잡을 여유가 생기고 뇌가 안전하다고 판단합니다. 이 순간부터 걷기에 대한 두려움이 줄어듭니다. 해결책이 서기 멈추기. 걷기를 한 세트로 만드세요. 81세 이후에는 갑자기 움직이는 게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순서를 반드시 지키세요. 1. 먼저 서서 2. 가만히 3초 3. 그 다음 첫발. 이 간단한 3초가 휘청거림을 줄이고 첫발 불안을 없애고 넘어질 확률을 크게 낮춥니다. 걷기 전에 몸을 깨우는 의식이라고 생각하세요. 해결책 3. 하루 3번 1분짜리 균형 연습을 하세요. 운동 시간을 늘릴 필요 없습니다. 대신 빈도를 늘리세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싱크대나 의자 잡고 한 발 들고 10초 좌우 번갈아. 이걸 하루 3번만 합니다. 아침, 점심, 저녁 각 1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연습은 근육이 아니라 중심 감각을 깨우는 연습입니다. 해결책 4. 피곤한 날은 쉬는 게 운동입니다. 80대 이후에는 참는 게 미덕이 아닙니다. 다리가 무거운 날, 균형이 불안한 날, 몸이 늦게 반응하는 날, 이런 날은 운동을 줄이거나 쉽니다. 왜냐하면 피로를 쌓으면 다음 날 걷기가 더 무너집니다. 회복이 운동의 일부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해결책 5. 나는 아직 걸을 수 있다는 감각을 유지하세요. 마지막 해결책은 몸보다 마음입니다. 넘어질까봐 겁을 먹는 순간 몸은 더 경직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자주 스스로에게 하세요. 천천히 가면 괜찮아. 나는 아직 통제할 수 있어. 두려움이 아니라 조절하고 있다는 감각이 걷기를 살립니다. 5가지 해결책 핵심 정리. 더 열심히, 더 강하게, 더 많이. 이제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더 정확하게, 더 자주 짧게. 이 원칙이 81세 이후 걷는 인생을 지켜줍니다. 클로징. 81세 이후 걷기는 끝이 아니라 관리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 계속 강조한 말이 있습니다. 81세 이후에 걷기 힘들어지는 건 패배가 아닙니다. 몸이 완전히 망가진 것도 아니고 운동을 잘못 살아온 결과도 아닙니다. 관리 기준이 바뀌는 시점일 뿐입니다. 그동안은 더 많이 움직이고 더 열심히 버티는 게 답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더 안정적으로, 더 천천히, 더 정확하게 몸을 다뤄야 하는 시기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한 가지는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갑자기 무너진 게 아니라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할 때가 온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걷기가 불안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걷는다는 건 단순히 다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아직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지, 내 삶의 속도를 내가 정할 수 있는지, 오늘도 혼자밖에 나갈 수 있는지, 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삶의 중심입니다. 오늘부터는 이렇게만 기억해 주세요. 서두르지 말 것, 불안하면 멈출 것, 피곤하면 쉴 것, 매일 조금씩 몸을 쓸 것, 이 4가지만 지켜도 걷는 인생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81세 이후에도 사람은 다시 안정될 수 있습니다. 단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려 하지 말고 지금 몸에 맞는 방식으로 새로 시작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걷는 삶을 조용히 붙잡아주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